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거냐. 선생은 사실 어느 정도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를 내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결국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 개성 있는 컨텐츠가 그 사람의 스토리로 딱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데니스쌤, 네.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쵸, 벌써. 네. 제가 방학 될 때마다 사실 들었던 말이 너 지금 이 방학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야. 이 말을 매 방학 때마다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대체 이 방학이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보내야 되는지 네.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들 맞아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보낼 거냐. 근데 학생이니까 입시에 도움되는 거는 3분의 1로 준비를 해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재밌는 거를 하되 그렇죠. 이 채널이 이제 입시 채널이다 보니까 입시에 도움이 되면서 좀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하고 시간을 이제 보내는 그쵸. 것 정도 또 세 등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첫 번째 네. 공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3월 달에 실시를 할 네. 거거든요. 3월 모의고사 때 내가 얼마를 받는가에 따라서 내신 등급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돼요. 3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중간고사예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 끝나고 한 5주에서 7주 정도 뒤에 이제 중간고사니까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배우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라고 하는 부분은 모의고사의 등급 등수와 되게 유사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모의고사를 초점으로 잡고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는 게 중3이 해야 되는 선행이 되겠죠. 뭐 딱히 뭐 내신을 준비하면서 선행을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두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신의 패턴을 익히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실제 경험을 한번 해보면 아 선생님들은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수능과 내신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면 이제 좋은 등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하면 교과목은 1학기 중간에 선택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한 교과목의 내신의 기출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내가 내신을 이제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계획성 있게 공부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교과에서 수능 체제를 조금 섞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종합을 좀 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공부라고 하는 개념도 활동과 탐구라고 하는 부분이 더해져야 되는데 탐구의 이제 주제와 소재 이런 것들은 미리 방학 때 이제 챙겨두면 좋죠. 내신이 중요하면 선행은 확실히 필요한데 이제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아무것도 모른 채 처음부터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랑 차이는 크거든요. 그쵸. 수능 같은 경우는 머테리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행이 뭐 안 된 경우에도 내가 의지를 가지면 막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의도를 캐치를 하려고 하면 선행이 되어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저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떤 문제를 내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초점을 잡아야 되니까 네, 내신은 선행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냥 처음 들으면서 그 의도까지 파악하긴 좀 힘드니까 그쵸. 네, 알고 맞아요. 내용은 알고 들으면서 어떤 부분 또 강조하시는지 네, 맞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쵸.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또 이 방학 시간 또 학생들이 재밌게 보내야 되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밌게 놀지만 네. 또 입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쵸. 그런 네.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 이 그나마 재미라고 하는 부분과 입시를 묶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재미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걸 좋아하냐, 뭐 음식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내가는 재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걸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맞아요. 좋겠네요. 네, 요리 만드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 요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설탕과 액상과당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보기 시작을 하면 액상과당이 이제 옥수수로 만들어져 있구나.
근데 그러면서 그 옥수수는 이제 미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수단이었고 막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파다 보면 내가 요리를 좋아했는데 결국에 나는 이제 경제학을 좋아했구나. 막 이런 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기록부 채울 때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요리하다가 이제 경제학과를 오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만의 이제 흐름이고 그쵸, 진짜가 그쵸. 되겠죠. 그거 진짜 나만의 흐름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이제 등급이 1등급 수가 많아지니까 면접 대상자가 많아질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아지는 이제 대상자는 결국에 합격을 하려고 하면 개성 있는 컨텐츠가 그 사람의 스토리로 딱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요리하다가 경제학과 갔다. 뭐 이런 스토리는 이게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교수님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요리를 하다가 경제학으로.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1대1대1 비율로 공부하는 부분에 이제 33%? 좀 33%? 넘게 네. 집중을 가지고 노는 부분도 이제 33% 정도를 가지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33% 정도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 확실히 이제 따뜻함?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온기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운 가지고 이 학기를 그냥 혼자 보내기 위해서는 꼭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고 가족과의 시간도 보내시고 그럼요. 또 네. 좋아하시는 거 하면서 탐구도 해보시고 네. 공부도 잊지 마시고 하면서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